지금 사실 거면은 딱 이 정도 시세로 사시는 거 저는 추천드리고, 가지고 있는 물량을 푸는 거일 거기 때문에 언제까지고 이 가격으로 계속 가리라는 또 보장은 없거든요. 그런데 설마 했던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S9 가격이 다시 올라서 이제는 11만 원 차이가 아니라 17만 원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되면 FE가 확실히 가성비 있어지는 상황이죠. 10만 원 더 안 써도 되는데 굳이 쓰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 지식. 오케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연입니다. 결국 제가 갤럭시 탭 S10 FE 사왔는데요. 일단 이번에 FE 제품을 사서 좀 리뷰해봐야겠다 생각한 이유가, 갤럭시 탭에서 꼭 플래그십 모델이 필요할까? 라는 궁금증이 있었어요. 저도 플래그십 모델인 S10 플러스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이게 태블릿을 사용하시는 분들의 용도를 보면은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영상 시청이나 인강 시청, 그리고 필기, 드로잉 이런 정도로 쓰다 보니까 플래그십에만 들어가 있는 그런 기능들이 필요할까라는 것도 제가 좀 신경이 쓰였거든요. 이번에 FE 나온 만큼 한번 뜯어서 여러분의 궁금증도 해결해보고, 이 플래그십 모델과 FE 모델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좀 확인을 해보려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뜯으면서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일단 저는 제가 진행하고 있는 네이버 핫이슈에서 딱 런칭 첫날에 구입을 했고요. 많은 분들이 이거 어디서 사야 이렇게 저렴하게 살 수 있냐 물어보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런칭 때 혜택이 사실 제일 커요. 그리고 이러한 라이브 커머스 할 때 방송 내에서 주는 혜택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방송 내에서 10% 카드 할인 받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 가격으로 구입을 한 건데, 용량 업 하는 것도 반값에 이번에 되더라고요. 그래서 용량 업 해가지고 램도 12기가 램짜리로 구입을 해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일단 태블릿은 휴대성이 좋아야 된다는 게 제 지론이라서 일반 모델에서 블루 색상으로 가지고 왔고요. 제조년월 25년 3월. 사실 뭐 갤탭은 이제 익숙하잖아요, 뜯는 게. 많이 사보고 써보고 해가지고 아시다시피 이렇게 들어있고요. 저는 그리고 실물도 이미 봐가지고 삼성 강남 가서도 또 사이즈별로 실물을 다 봤거든요. 이렇게 블루 색상입니다. 근데 확실히 삼성이 블루를 잘 뽑아. 특히 블루 중에서도 이 스카이 블루라고 해야 되나? 이런 연한 블루를 진짜 잘 뽑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맥북 에어도 이렇게 스카이 블루로 구입을 했는데, 맥북 스카이 블루도 예쁜데 그거보다는 색깔이 좀 더 진한 느낌이긴 해요. 그리고 우리 PD님이 사용 중이신 S25 플러스 아이스 블루 색상. 와, 이거 왜 예쁘지? 약간씩 다 다르긴 하다. 갤럭시 S25 때의 아이스 블루랑 똑같을 줄 알았는데 또 그거랑은 다르네요. 아무래도 얘는 또 글라스로 되어 있고 이건 알루미늄이다 보니까 약간 차이가 있긴 한데, 그리고 구성품에 화이트 S펜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신핀도 들어가 있는데, 제가 와이파이 모델인데도 신핀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바로 갤탭의 자랑. 진짜 갤탭의 최고 장점 중 하나, SD카드 슬롯이 들어가 있다는 거. 이번에도 전작하고 다르게 1TB가 아니라 2TB까지 넣어서 쓸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전작 S9 FE 시리즈에서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먼저 두께가 더 얇아졌어요. 이거 진짜 딱 잡아보면은 바로 얇다라는 걸 체감할 수 있는데, 전작보다는 0.5mm 얇아져서 막 엄청난 차이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더 얇아졌고요. 그리고 더 가벼워졌습니다. 전작이 523g에서 이번에 497g으로 26g 정도 가벼워졌습니다. 근데 플러스 모델은 오히려 또 무거워졌어요. 이유가 일반 모델은 똑같이 10.9인치인데 플러스 모델은 13.1인치로 크기가 커져가지고 조금 더 무거워졌다는 점. 그리고 후면 카메라가 원래 2개였는데 하나로 바뀌면서 화소수가 더 올라왔습니다. 전작은 8MP 이렇게 2개였는데 이번에는 13메가픽셀짜리 1300만 화소로 하나만 딱 넣었고요. 사실 듀얼 카메라를 굳이 태블릿에서 쓸 일이 없었기 때문에 싱글 카메라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싶고, 화소수 올린 거는 더 잘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문서 스캔하고 이럴 때는 또 카메라가 가끔 필요하거든요. 일반 모델에서 그리고 이번에 기본 램 용량이 올라갔어요. 전작은 기본이 6기가 램, 그 다음에 옵션으로 스토리지 올리면은 8기가 램까지 이렇게 두 가지 선택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8기가 램이랑 12기가 램 중에 선택할 수 있고, 저는 스토리지를 256기가짜리로 선택을 해가지고 12기가 램 제품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장 스토리지 용량도 1TB에서 2TB까지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프로세서가 바뀌었죠. 이번에 엑시노스 1580이 들어가서 전작보다 조금 더 성능이 올라갔다는 거. 아무래도 변화는 이 정도다 보니까 전작에서 엄청 뭐가 드라마틱하게 바뀌었다거나 이런 걸 체감하기엔 좀 어렵지 않나 싶어요. 일단은 여러분이 남겨주신 댓글들에 대한 답변들 제가 하나하나 답도 해드리고, 어떤 모델을 구매하면
구매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구매 가이드를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세팅해가지고 써볼게요. 새로운 소식 확인? 지금 원 UI 7 들어가가지고 이런 나우바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화면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화면 밝기 일단 최대로 해놓고 한번 볼게요. S10FE에도 제가 보기엔 지금 더 밝게 기능이 안 들어간 것 같거든요. S9FE 때도 더 밝게 기능이 없어가지고 좀 많이들 아쉬워했었는데 디스플레이로 가서 지금 밝기 최적화랑 밝기 이제 설정은 있는데 원래 더 밝게 기능이 있으면 밝기 최적화를 껐을 때 여기 밑에 더 밝게가 나오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안 나오는 걸로 봤을 때 이게 최대 밝기인 것 같아요. 최대 화면 밝기가 800니트예요 이번에. 그래서 전작보다도 더 올라갔고 지금 이 상태에서 봤을 때는 꽤 밝고 볼만합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모션 및 화면 전환에서 보시면은 이 제품은 화면 재생률이 90Hz까지 지원을 하는데 이 질문 있더라고요. 90Hz 주사율도 부드러운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이 보통 120Hz랑 60Hz에 가장 익숙하실 거예요. 이제 제가 눈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60Hz랑은 다르긴 해요. 카메라로 찍은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도 보시면은 뭐 느끼시겠지만 60Hz보다는 확실히 부드러운 느낌입니다. 120Hz만큼 부드럽진 않지만 그래도 쓰면서 와 이거 되게 끊기는데? 막 이런 느낌은 확실히 덜한 것 같아요. 꼭 게이밍 용도로 쓸 거 아니면은 그냥 90Hz 정도도 나쁘지 않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 댓글의 아래쪽에 또 답글로 어떤 분이 되게 단호하게 부드러움 이라고 답을 남겨놨더라고요. 동의합니다. 나쁘지 않은 정도다. 사실 FE 모델은 항상 LCD 디스플레이다 보니까 패널에 대한 디스플레이에 대한 질문이 진짜 많아요. 특히나 어떤 분이 플러스 모델 비네팅 괜찮은지 확인해달라고 댓글 남겨주셨는데 제가 삼성 강남 현장에서 눈으로 확인해봤는데 플러스 모델은 일반 모델보다 확실히 비네팅이 조금 더 보이긴 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일반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 가장자리 비네팅이 막 그렇게 심해 보이진 않습니다. 이게 좀 화면이 커질수록 약간씩 비네팅이 더 보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지금 카메라에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실제 눈으로 봤을 때는 비네팅이 살짝 요 끝에 부분에만 살짝 보이는 정도? 쓰다 보면 사실 이게 화이트 화면에서는 비네팅이 좀 보이긴 하는데 컬러가 들어간 화면에서까지 엄청 잘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 그냥 쓸만한데 그런 거에 좀 신경이 많이 쓰이신다 하면은 FE 플러스 모델을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퀄리티, 라미네이팅, 시야각, 색재현 봐주세요 하셨는데 라미네이팅은 진짜 그냥 육안으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뭐 전작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런 느낌은 거의 없는 것 같고 그냥 라미네이팅은 거의 붙어있는 느낌이긴 합니다. 갭은 안 보이는데 비네팅이 살짝 있다 보니까 그 비네팅이 조금 신경 쓰이는 거지 라미네이팅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시야각 같은 경우는 시야각도 꽤 넓어요. 영상을 틀고 봐야 되겠다. 근데 사실 태블릿은 이렇게 옆에서 보는 것보다 내려서 이렇게 가로로 볼 때의 각도가 더 중요하죠. 가장 생생하게 보이는 거는 한 요 정도 각까지인 것 같고 이게 이제 정면으로 볼 때 이런 느낌이라면 살짝씩 들면서 한번 확인해보세요. 이 정도? 색재현력도 확인해보려고 기존에 쓰던 갤럭시 탭 S10 플러스와 비교해봤는데요. 컬러 테스트 영상에서는 확실히 OLED를 쓰는 탭 S10 플러스보다는 색감이 조금 빠져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르세라핌 HDR 직캠도 틀어봤는데 색감이 아주 살짝 빠져 보이면서 피부톤이 좀 붉게 표현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걸로 영상을 보는데 지장이 있는 정도는 절대 아니지만 플래그십 모델과 비교했을 때 약간 색감 차이가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떤 분이 플러스 모델을 영상용으로 거치하고 쓸 생각인데 디스플레이 품질이 궁금하다. 4K HDR 컨텐츠가 잘 재생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플러스는 아니고 일반으로 보고 있는데 잘 재생됩니다. 일단 제가 플레이한 거는 8K 직캠으로 돼 있고 8K HDR 직캠인데 지금 2160 HDR까지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고요. 밝기 측정도 해달라고 하시는데 678, 77. 비전 부스터 지금 활성화 안 된 상황에서 일반 최대 밝기가 한 678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어쨌거나 플러스 모델을 이제 거치용으로 그냥 영상용으로 사용하려고 한다 했을 때는 4K HDR 컨텐츠 보기에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크기에 관한 질문 있었는데 플러스 화면이 커졌는데 기존 플러스 울트라랑 크기 차이 궁금해요 하셨고요. 이번에 플러스가 13.1인치로 나왔거든요. 플래그십 라인업에 S10에 플러스가
있고 울트라가 있잖아요. S10 플러스는 12.4인치고 울트라는 14.6인치예요. 그래서 플러스랑 울트라의 사이에 있는 게 이번 FE 플러스 사이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울트라 모델은 진짜 더 커가지고 저는 진짜 휴대하기에 좀 너무 곤란할 정도가 아닌가. 거의 노트북 사이즈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작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S10 FE 일반 사이즈랑 제가 두 개를 겹쳐가지고 한번 찍어봤는데 크기 차이가 꽤 많이 나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에 가장 많이 궁금해하셨던 것들 중 하나가 바로 갤럭시 AI 기능이 얼마나 들어가 있느냐, 이거를 많이 궁금해하시던데 모든 AI 기능을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크게 중요하게 빠진 기능들은 웹페이지에서 번역 요약해주는 갤럭시 AI 기능, 삼성 노트 앱에서 번역 요약해주는 AI 기능, 스케치 변환, 요게 가장 좀 중요한 기능들 빠진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통화하면서 통역해주는 기능이나 채팅하면서 문장 바꿔주는 기능, 요것도 추가적으로 빠졌는데 아무래도 태블릿으로 굳이 막 문자를 하거나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또 많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저는 그 두 가지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요 세 가지가 좀 중요하게 빠진 기능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게 필요하신 분들은 FE보다는 플래그십을 선택하는 게 낫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전작 플래그십을 사는 게 더 낫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걸 답변해드리려면 S9이랑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크기는 거의 똑같아요. 그러면은 장단점을 봐야 되는데 S10 FE가 사실은 S9보다 좋은 점이 몇 개 없긴 해요. 뭐 좋은 점이 있다는 것도 좀 놀랍긴 한데 일단 마이크로 SD 카드를 2TB까지 늘려서 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용량을 좀 많이 쓰고 싶다, 그러면은 이게 조금 더 메리트처럼 보일 수는 있겠죠. 그리고 S펜을 충전을 안 해도 돼요. FE에 들어가는 S펜은 전혀 충전이 필요 없는 S펜이기 때문에 그냥 붙이기만 해서 쓰면 된다는 거. 근데 사실 저도 플래그십 모델을 써봤지만 이 뒤에다 그냥 붙이기만 하면 충전이 되는 구조라서 굳이 막 충전에 어떤 어려움을 겪거나 S펜 배터리가 모자라서 불편해요, 이런 적은 진짜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충전을 안 해도 된다라는 점이 장점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하긴 해. 그리고 또 다른 점이 무게 같은 경우도 FE가 1g 더 가볍긴 해요. 화면 밝기도 좀 더 밝아요. 최대 밝기 기준으로 S9은 750니트인데 FE는 800니트거든요. 사실 이것들이 FE의 엄청난 장점이라고 저는 느껴지진 않았거든요. 오히려 단점이 좀 더 많죠. 좀 알아두셔야 되는 단점들은 FE에서는 유선 덱스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외부 기기 화면 출력되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S10 FE도 지원은 안 됩니다. 아무래도 디스플레이 패널 종류가 다르다 보니까 플래그십에는 OLED가 들어가고 이 FE 모델에는 LCD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영상 시청했을 때 어두운 곳에서 블랙 화면이 쓰이는 장면을 보면 LCD보다는 확실히 OLED가 좋긴 하거든요. 이런 차이가 있기는 하다. 그리고 성능이 좀 낮죠. FE 모델 같은 경우에는 플래그십으로 따지면은 탭 S7에서 S8 정도 되는 성능이다 보니까 S9이 성능은 좀 더 잘 나온다는 거. 배터리 용량도 조금 더 적어요. 400mAh 정도 차이가 나고, 그리고 화면 주사율도 120Hz 대 90Hz로 약간 차이가 있죠. 당연하게도 탭 S9은 전작이지만 그래도 플래그십 모델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더 장점들이 있거든요. 근데 가격 차이가 삼성닷컴에서 혜택가 기준으로 봐도 25만 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25만 원 정도 차이가 나면은 사실상 다른 급의 제품이라는 거는 맞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은 나한테 딱 필요한 정도의 기능만 들어가 있는 FE 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있는데 지금 딱 시세로도 한번 봐봤어요. 근데 문제가 지금 시세가 얼마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지금 쿠팡가 기준으로 탭 S10 FE가 와이파이 128GB가 59만 원인데 탭 S9이 128GB 와이파이 모델이 69만 9천 원, 70만 원인 거죠. 그래서 딱 보니까 한 11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냥 11만 원 더 주고 더 오래, 더 다양하게 쓰게 플래그십 모델로 갈래 하는 거는 저는 괜찮은 선택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거면은 딱 이 정도 시세로 사시는 거 저는 추천드리고, 이것도 지금 유통사에서 아마 가지고 있는 물량을 푸는 거일 거기 때문에 언제까지고 이 가격으로 계속 가리라는 또 보장은 없거든요. 그런데 설마 했던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영상 편집하는 사이에 결국 S9 가격이 다시 올라서 이제는 11만 원 차이가 아니라 17만 원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되면 FE가 확실히 가성비 있어지는 상황이죠. 근데 또 자기 활용도가 어디까지인가를 사실 생각해보면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10만 원 더 안 써도 되는데 굳이 쓰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쓰는 용도가 인강 보고 그냥
그냥 영상 보고 PDF나 노트에다 필기하는 정도로 태블릿을 많이 쓴다 하시는 분들이면 오히려 지금 그냥 가장 저렴한 FE 모델 사서 혜택 주는 거 다 받고, 이 혜택도 사실 막 가격적인 혜택도 있고 증정품도 있고 오히려 더 그게 합리적인 선택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장기적으로 쓸 거 고려하면서 진짜 더 좋은 성능과 최신 UI와 갤럭시 AI와 이런 걸 다 누리고 싶다 하면은 탭 S10 시리즈. 아니다, 나는 작은 사이즈가 좋고 용도도 다양하게 쓰면서 성능도 어느 정도 받쳐주면서 들고 다니면서 게임도 하고 AI도 많이 쓰고 할 거다. 근데 합리적인 가격도 필요하다 하면은 탭 S9 일반 모델. 그리고 딱 나는 영상, 인강 시청, 필기 용도로만 쓸 건데 휴대성이 중요하다 하면은 이번 S10 FE 일반 모델. 전 딱 저렴한 모델로 그냥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 거의 필기나 영상 시청용으로만 쓸 것 같다. 좀 사이즈가 큰 갤탭을 쓰고 싶다 한다면은 이번 S10 FE의 플러스 모델 이렇게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야말로 진짜 소비자들이 더 합리적으로 막 계산기 두들겨보고 나한테 필요한 게 뭔가를 잘 고민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에서 지금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되게 복잡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런 걸 고민하고 결정해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갤탭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제가 라이브 방송 진행할 때도 막 댓글 채팅들에서 물어보는 내용들 보면은 진짜 하나하나 다 따져가지고 정말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갤탭 소비자분들 중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서 내가 이런 걸 내용을 좀 잘 정리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아 이런 거 뭐 이딴 걸 뭐하러 사서 리뷰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는데, 저도 뭐 제품 없이 그냥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아무래도 이런 궁금증을 직접 좀 눈으로 보고 알려드리고 하는 게 또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저도 그런 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하는 일이니까 이번 영상도 여러분들의 선택에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또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바이!